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 뉴스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최근 버스 탑승 인원이 과밀화되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측에선 임시로 셔틀버스를 증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내 구성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광역 셔틀버스 운행 제도입과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강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 인근은 아침부터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공대 셔틀 대기줄은 골목을 돌아 한 블록 안쪽까지 이어지고 행정관 셔틀 역시 두 줄로 늘어서 골목 입구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셔틀버스 과밀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캠퍼스 관리과와 협력해 3월 한 달 동안 임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증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교 셔틀의 경우 행정관 노선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2대를 추가해 총 13대를, 제2공학관 노선은 1대를 증차해 총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몰리는 건 하굣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오후 시간대에도 증차가 이뤄졌습니다. 행정관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는 노선은 오후 6시부터 6시 20분까지 5분 간격으로 총 5회 추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증차 외에도 총학생회는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511번과 5515번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하는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각 자치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연서명을 수합해 관악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는 5511번과 5515번 버스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탑승객이 이용하는 상위 11개의 노선 중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점을 설명하며 증차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사실 안전상의 이유까지, 안전상의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학생회 측에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이고요. 한편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에는 광역 셔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2019년과 2022년 광역 셔틀이 운행됐던 점을 언급하며 분당, 부천, 인천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영을 재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행정적 여건상 즉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당역 셔틀 양방향화 청원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운행 노선과 거리, 속도 등의 이유로 당장의 실현은 어려울 거라 이야기하며 2호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 말했습니다. 사당역에서 학교로 오는 셔틀의 경우에는 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타고 학교로 들어올 수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반대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통은 이제 후문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 낙성대로 가서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사당역으로 가야 돼서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이제 역방향도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 통해서 그런 수요를 좀 일부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과 통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악구청과 학교 본부, 학생회 차원에서의 교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만들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학기마다 혼잡한 등하굣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개선안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기분 좋게 통학하길 기대합니다. SUB 뉴스 박은수입니다. 지난 17일과 19일에 열린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초청된 강연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인데요. 논란이 불거진 배경과 그에 대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측의 입장을 권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9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2025 봄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계 인사들과 토론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1부 토크 콘서트와 2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8편의 토크 콘서트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건 이준석 의원,
이날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현 정치인들의 행보를 비판하고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현장에선 국민적 갈등의 해소와 개헌, 학령 인구 감소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9일 열린 2회차 토크 콘서트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자리했습니다. 홍 시장은 초반 25분을 제외한 1시간 반가량을 질의응답에 할애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좌우 갈등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진영 논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쟁에서 벗어나 좌우가 공존하는 국민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우리 학교 학생은 이번 행사가 연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홍 시장님과의 강연은 어떠셨어요? 일단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많이 저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상으로 앞으로 더 깊게 고민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강연자 선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홍준표 시장을 초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의 SNS 게시물에 섭외를 반대하는 댓글이 달린 겁니다. 한 학생은 혐오 정치로 표모으던 이준석 의원에게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기준으로 연사를 초청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측은 SNS 댓글창을 폐쇄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비판할 점이 있기 따름입니다. 다만 그것이 비난이 되질 않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모든 공지에는 공식 문의 창구가 게시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문의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사 섭외 과정에서는 연사의 정치적 영향력과 여야 균형을 중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연사와의 비판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었을 뿐 특정 연사만을 존경하거나 비호하고 싶지 않으며 관련된 주장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일체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측은 경제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으며 추후에도 폭넓은 교육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학생사회의 정치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시점입니다. 앞으로 5회차를 남겨둔 2025 봄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가 정치적 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SCB 뉴스 권정은입니다. 3월 넷째 주 단신입니다. 총학생회 시그널이 학내 집회, 시위 등에 관한 진행 안내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과 17일에 진행된 집회로 인해 학내 집회와 관련된 여러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해당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내 시위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와 함께 집회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시그널은 추후에도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내 집회 시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TFT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CB 뉴스 아나운서 이채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